아주 오랜 옛날 새 한 마리가 살았습니다. 그 새는 노래를 부를 수는 있지만 책을 소리내어 읽을 수는 없었어요. 또한 여기저기 뛰어다니거나 날아다니기만 했지 규칙이나 예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왕이 소리쳤어요. 저런 새는 아무 쓸모도 없어. 저놈은 왕궁의 과일 창고만 죽네. 왕은 장관을 불러 그 새를 교육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새를 교육시키는 임무가 왕의 조카에게 떨어졌어요. 많은 학자들이 모여서 왜 그 새가 그처럼 무식한지에 대해 의논을 했습니다. 그들은 새가 지푸라기 몇 개로 만든 초라한 둥우리에 살면 무식해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우선 먼저 새장을 근사하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학자들은 왕에게 많은 상금을 받고 싱글벙글하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황금으로 새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새장은 너무나 아름다워서 황금 새장을 보기 위해 온 나라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외쳤어요. 이 황금쇠장은 배움을 위한 최고의 장소야. 또 다른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만약 새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새장에서 지내다니 저 새는 복받은 새야. 새장을 만든 금세공사는 가방 하나 가득 상금을 받고 뛸 듯이 기뻐하며 하도 마음이 급한 나머지 배에 돛도 올리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위대한 학자가 새를 가르치기 위해 앉았어요. 그는 막대기로 책상을 몇 번 톡톡 치더니 이 일엔 좀 더 많은 책이 필요하겠어.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조카와 위대한 작가들이 모여 앉았어요. 그들은 스승들의 책을 일일이 손으로 베끼기 시작했습니다. 베끼고 또 베껴 책이 산더미처럼 높이 쌓였어요. 이것을 본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오, 굉장하다. 지식에는 끝이 없군. 작가들은 상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들은 황소의 짐을 싣고 곧바로 집을 향해 출발했어요.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으리만큼 부자가 되었습니다. 왕의 조카는 이 비싼 새장을 돌보느라 한시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새장은 조금씩 고쳐야 할 곳이 끊임없이 생겼어요. 새장을 어떻게 청소하며 또 어떻게 계속해서 반짝이게 닦는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하였습니다. 아유, 모든 게 점점 더 좋아지는군. 하고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고용되었어요. 그리고 이 일꾼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더 많은 감독관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매달 이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품삯이 나갔고 그들은 큰 돈을 모을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일꾼들의 친척들도 큰 집에서 근사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잘못된 것을 보면 기필코 말하고야 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새장과 주위의 모든 것은 빈틈없이 잘 관리되고 있지만 실제로 새 자체를 돌보는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 이 소문이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왕이 그의 조카를 불러서 물었어요. 내가 이상한 소문을 들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왕의 조카가 말했습니다. 배야, 만약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면 금세공사와 학자와 책을 쓴 작가, 새장을 수리한 사람들, 그들을 관리한 사람들의 말을 들으셔야 합니다. 이런 불평은 먹을 걸 제대로 얻지 못한 사람들이 툭하면 남의 잘못을 찾아내어 퍼뜨리는 헛소문입니다. 이 설명에 왕은 매우 흡족했습니다. 왕은 그의 조카에게 황금 목걸이를 주었어요.
왕은 새의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직접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왕의 친구와 시종을 데리고 새를 교육하는 장소로 찾아갔어요. 왕이 새를 교육하는 곳 문 앞에 이르자 온갖 종류의 악기들이 다 함께 연주하는 거대한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라, 종, 피리, 북, 심벌즈, 탬버린 등을 비롯하여 수많은 악기들이 연주되고 있었어요. 또한 길게 따은 머리를 흔들면서 학자가 커다란 목소리로 경전을 읽고 있었습니다. 왕이 찾아온 것을 알자 일꾼들과 금세공사, 책을 베끼는 사람들, 감독관들과 그의 친척들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치며 왕을 정중히 맞이하였습니다. 폐하, 이 모든 것을 직접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하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왕이 흐뭇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매우 감동적이야. 마치 음악 교육을 시키는 것 같구나. 그러자 왕의 조카가 말했습니다. 예, 폐하. 자기의 생각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음악 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분이 좋아진 왕은 방을 나와 코끼리에 올라탔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덤불 뒤에 숨어있던 비평꾼이 나타나서 울부짖듯 외쳤습니다. 폐하, 새를 보셨습니까? 왕은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이런 맙소사, 새를 보는 건 깜빡했군. 왕은 다시 새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선생에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새를 교육시키는지 보아야겠다. 새를 본 왕은 깜짝 놀라며 기뻐했습니다. 새가 너무나 위대해 보였기 때문이에요. 새의 교육을 위해서 모든 것이 빠짐없이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새장 안에는 음식이나 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대신에 책을 한 장 한 장 찢어서 펜으로 새의 입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새는 어떤 불만도 소리칠 수 없을 뿐더러 더 이상 노래를 부를 수조차 없었어요. 소리 하나 내지 못했습니다. 왕은 코끼리에 올라타면서 귀 당기기 담당 신하에게 비평꾼의 귀를 세게 비틀어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새의 건강은 점점 더 나빠져 갔어요. 하지만 새의 교육은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새는 아침 햇살을 향해 죽을 힘을 다해 날개를 퍼덕거렸어요. 때때로 연약한 부리로 새장의 창살을 쪼기도 했습니다. 새를 지키는 사람이 말했어요. 이런 뻔뻔스러운 놈. 대장장이가 학자들과 함께 쇠와 망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망치를 내려치는 소리가 크게 들려왔어요. 기다란 쇠줄이 만들어지고 새의 날개가 짧게 잘렸습니다. 왕의 친척들이 긴 얼굴을 내밀고 고개를 흔들면서 말했습니다. 왕궁에 있는 새들은 상식이 없을 뿐더러 염치도 없군. 선생이 한 손에는 펜, 다른 한 손에는 회초리를 들고 새를 교육시키기 위해 찾아왔어요. 대장장이는 부자가 되고 유명해졌습니다. 대장장이의 아내도 금으로 된 많은 보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왕은 새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벼슬을 주면서 새를 잘 돌본 공로로 많은 상금을 내렸습니다. 어느 날 새가 죽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언제 죽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심술궂은 비평꾼이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새가 죽었다. 소문을 들은 왕이 당장 그의 조카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폐하, 새의 교육을 다 마쳤습니다. 왕은 궁금해졌어요. 새가 아직도 깡충깡충 뛰어다니느냐?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조카가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그럼 아직도 날아다니느냐? 아닙니다. 그러면 아직도 노래를 부르느냐? 아닙니다. 만약 새가 먹이를 먹지 않는다면 불만이 있어서냐? 아닙니다, 폐하. 새를 가져오너라. 내가 직접 보아야겠다. 새를 가져왔습니다. 병사가 말을 탄 것처럼 근사하게 새를 지키는 사람과 감시인이 새를 들고 들어왔어요. 왕은 새의 몸을 찔러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새의 배가 마른 종이로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바삭바삭 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남쪽에서 불어오는 봄바람이 왕궁 밖 울창한 숲속에 슬픈 한숨처럼 메아리쳤습니다.